시장이 생각보다 힘을 내줬습니다. 하루 전 미국의 생각보다 끈적한 물가, 우리나라의 총선 결과에 따른 밸류업 축소 우려에 시장의 실망감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들을 녹여내면서 양시장이 1% 넘게 밀리면서 출발을 했지만 큰 폭의 되돌림이 나왔죠. SK증권에서는 어제 우리 시장 어떻게든 2,700선 사수하는 좀비 같았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0.07% 강보합이었습니다. 2,706선, 코스닥은 0.14% 밀린 858선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원화가 상당한 약세 압력을 받았고 또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1조 601억 원 압도적인 규모의 매수 우위 집계됐고 개인도 585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기관만 1조 1,327억 원 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250억 원, 기관이 525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고요. 개인 홀로 818억 원 사자세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대형주가 선방했습니다. 삼성전자가 0.6% 강세, SK하이닉스 3% 넘는 상승세 기록하면서 마감가 18만 8,400원이었고요. 또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가 5.7% 시세를 내며 24만 1,000원, 기아가 3.43% 강세로 11만 1,700원이었습니다. 반면 인텔과 협업 기대감을 모았던 네이버는 금리 상승의 압박을 받으며 2.86% 미끄러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면 일부 헬스케어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대 반등에 성공했고 반도체 소부장주인 리노공업이 1.59%, 이오테크닉스가 2.19% 추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HLB는 1.63% 조정을 받았고요. 셀트리온 제약 역시 0.83% 약세 기록했습니다. 미국발 물가 쇼크에 환율이 또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9원 20전 오른 1,364원 10전, 저항선인 1,360원 선마저 뚫어냈습니다. 17개월 만에 최고치였는데요. 일주일 동안의 연고점을 5번이나 뚫어냈으니까 이제는 연고점을 넘어서 아예 새로운 레벨에 들어섰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원래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빈번했기 때문에 높은 환율은 우리 시장의 부담인데요. 어제는 한국을 떠나지 않은 외국인 덕분에 코스피 빨간색 그래프를 지켜냈지만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은 늘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만 고환율 덕분에 덕을 볼 수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주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간밤에 달러 인덱스 떨어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오늘도 환율의 상승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개장 후에 환율 추가 상승할지 추이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총선 결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정리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여전히 저PBR주의 중심으로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소야대로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력은 약화하겠지만 주주의 비례적인 이익 보장과 물적 분할 제한에 따른 소액 주주 보호 등은 양당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초당적인 어젠다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자동차와 은행, 통신, 유틸리티, 보험 중심의 주도주가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은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광희산업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내건 공약들과 맞닿아 있는 섹터인데요. 신재생 에너지는 한국형 IRA 제정 시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고요. 전기차와 배터리는 반값 전기차 공급 구약이 실행될 경우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리고 방위산업 업종도 무역 금융을 확대한다는 민주당의 공약이 실현되면 현재 방산 해외 수주의 걸림돌이 해결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현재 반도체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어서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하시면서 오늘의 주도주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 급등을 하며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에서도 반도체단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롭게 나온 이슈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중동의 AI 패권을 잡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건립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미 수십 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용 중이지만 또 거액을 투자해서 추가 건립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 데이터 센터에 4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동에서까지 데이터 센터 투자 붐이 있는 만큼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오늘 흐름 체크하시고요. 대만 언론에서 TSMC가 미국 공장을 3곳이 아닌 6곳을 건설할 수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그만큼 좋기 때문이겠죠. 이에 따라서 HBM이나 아니면 반도체 설계하는 팹립스와 가구 역할을 하는 디자인 하우스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유리기판 테마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장덕현 삼성전기 이사가 대표 이사 사장이 내년 유리기판 시제품을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유리기판 상용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주까지 오늘장 출발 흐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장도 머니쇼와 함께 꼼꼼하게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